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최강캐 요리이치가 랭곡 조조로 전생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요리치는 귀멸의 칼라에서 유일하게 무잔을 1대1로 발라버린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랭곡 교조로는 강렬한 임팩트로 무한연샤편을 캐리한 인물입니다. 그런 이들이 합쳐진다면 또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했다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장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치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인간들과 다른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쌍둥이이며 이마에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미움받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꾸준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나마 요리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엄마는 병을 앓아 그가 어린 시절 죽게 되었고, 요리치는 그로 인해 자신을 더 이상 보호해줄 사람이 없자 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부모를 병으로 잃은 우타와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 살며 평범한 삶을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덧 나이가 차 그들은 결혼했고, 우타는 요리치의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앞둔 어느 날, 요리치는 출산을 도와줄 산파를 부르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혈기가 요리치의 집을 습격했고, 우타와 뱃속의 아이는 사망하게 되며 요리치는 모든 걸 잃게 되었죠. 요리치는 그 후 이 세상에 혈기라는 존재들을 전부 말살해버리겠다며 다짐했고, 귀살대에 들어가 혈기 퇴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치는 그냥 쉬는 숨이 전집중 호흡이었으며 칼만 잡으면 해호흡 형태의 검술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는 지친 법이 없었기에 엄청난 전투력으로 혈기들을 압살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태초의 혈기 무장을 만나게 되었고, 무장을 보자마자 내가 이렇게 강하게 태어난 것은 이자를 주기 위함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 그대로 무장을 달걀기 베어버렸습니다. 다른 혈기보다는 위험해 보이긴 했지만 요리치에게는 다른 혈기와도 딱히 다름없어 보였던 무장. 그런데 무자는 고기 베어도 소멸하지 않았고, 죽음의 위기를 느끼자 수천 개의 육편으로 쪼개져 도주를 시도했죠. 요리치는 무자는 그런 것까지 하며 도망갈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에 그제서야 육편들을 베어내기 시작했지만 이미 살아남은 육편들이 요리치에게서 도망을 성공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요리치는 무자를 마무리하기 위해 탐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요리치는 노인의 몸이 되어버렸죠. 노인이 된 요리치는 계속해서 혈기들을 쫓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혈기는 바로 자신의 쌍둥이여 미치카체였고, 그는 상행의 코쿠시보로 재탄생해 수많은 이들을 죽인 사악한 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형이 혈기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형을 혈기의 몸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칼을 들었죠. 그렇게 일격으로 코쿠시보를 베어냈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인간의 정 때문에 코쿠시보의 목을 벨 수가 없었고, 그렇게 모든 힘이 다해 몸이 죽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요리치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은 결국 이 생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허무한 생각이 들었죠. 가역도 지키지 못했고, 형이 혈기가 되는 것도 막지 못했고, 태초의 혈기 무잔도 놓쳤고, 결국 자신이 태어난 의미는 무엇이며 이렇게 후회하면서 끝내는 건 너무 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르르 눈이 감겨지는 요리치, 그는 다시 눈을 뜨자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넓은 방에 고급진 인테리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며 자신의 몸을 보니 어린아이의 몸이었죠. 그때 쿄주로 일어났니? 아침밥 먹으렴 이라고 하며 낯선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쿄주로? 그게 무슨 소리지? 하며 어리둥절한 요리이치, 그가 거실로 나가보니 어째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죠. 자네는 랭고쿠 킨주로? 라고 말하는 요리이치, 그러자 이 녀석이 아침부터 아빠한테 무슨 헛소리냐며 킨주로라는 이름은 또 어디서 들었냐고 그는 초대 염주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요리이치는 당황하며 자세히 보니 미묘하게 다르게 생기긴 했군, 하지만 엄청 닮았어 라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친 후 요리치는 거울을 봤는데 자신은 킨주라 똑 닮았지만 몸과 얼굴만 어린 모습이었고, 랭고쿠 가문의 유전자는 정말 엄청나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럽던 요리치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에 다가가 혹시 지금이 몇 년도냐고 물었고, 루카의 입에서 지금의 연도를 듣자 요리치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원래 살던 시대보다 수백 년이 지났다는 것. 요리치 방으로 들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자신은 아무래도 전생의 기억을 가진 채 랭고쿠 가문에서 환생을 한 것 같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곧이어 아빠인 신주로가 쿄조를 불렀고 검을 시도해줄 시간이라고 하며 목검을 그에게 쥐어주었죠. 요리치는 검을 잡자 이전에 썼던 검술들이 전부 기억이 났고 몸 세포 하나하나가 이전의 감각을 깨어낸 듯 했습니다. 요리치는 내 삶을 이제부터 쿄주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건가? 라며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었죠.
그때 신주로가 검술 수련 중에 어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며 목검으로 쿄조를 공격했는데 쿄조로는 그 공격을 가뿐하게 피하며 몸을 회전시킨 후 목검으로 신주로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신주로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고 5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에게 목을 내어줬다는 것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심지어 방금 보여준 움직임은 그저 요행이라고 볼 수 없는 완벽한 움직임. 신주로는 이 녀석 천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쿄조로는 아차 나도 모르게 그만 이 사람은 내 아빠이니 행동을 조심해야겠군 이라고 생각했죠. 그 뒤 본격적으로 신주로는 쿄조로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쿄조로는 천부적인 검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카는 쿄조로가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는 신주로의 말을 듣고 쿄조로를 불러냈고 그에게 힘을 가진 자가 가져야 할 책무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쿄조로의 눈에는 어쩐지 루카의 몸이 이상하게 보였고 마치 전생의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이 루카 역시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죠. 쿄조로는 그런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고 루카는 쿄조로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며 쓰다듬어줬습니다. 그렇게 머지않아 루카는 병에 악화되어 숨을 거두게 되었고 신주로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술독에 빠져 살게 되었죠. 쿄조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자신도 아내를 잃었을 때의 심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귀할대 검사들이 신주로를 찾아왔고 염주인 당신이 이렇게 술에 빠져 살면 안 되지 않겠냐고 했죠. 쿄조로는 아직 귀살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아직까지 혈기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다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 그것도 염주 가문에서 태어난 이유가 이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생에서 하지 못했던 혈기의 말살 이번에야말로 꼭 해내리라고 다짐했죠. 쿄조로는 아직 어린아이의 몸이었기에 자신의 검술을 전부 이끌어낼 수 없었고 자신의 해호흡 검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술독에 빠진 신주로를 뒤로 한 채 매일매일 단련을 했고 신주로는 우연히 쿄조로의 수련 모습을 보고 혼자서 저런 형태의 검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에 완전한 재능이라고 생각하며 왜 자신에게는 저런 재능이 있지 않는 거냐며 더 한탄에 빠져 세상을 원망했죠. 쿄조로는 신주로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전생의 자신과 그나마 친했던 신주로를 생각하며 자네 후손 중에 저런 한심한 꼴의 남자가 태어난 걸 알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 라고 하며 묵묵히 수련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쿄조로는 어느 정도의 몸의 성장이 끝나자 귀살대원이 되기 위해 선별 시험을 보게 되었죠. 우베아 시킬 쪽은 랭고쿠 가문의 자제가 참가하는 걸 알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쿄조로는 혈기들과 마주쳤고 오랜만에 혈기와 마주친 쿄조로는 감회가 새로웠죠. 혈기들은 가만히 서서 자신들을 응시하고 있는 쿄조로를 보고 무서워 정신이 나가버렸냐고 하며 덤벼들었고 쿄조로의 몸을 손톱으로 꿰뚫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 꿰뚫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끝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고 자신들의 목이 공중으로 높게 날아가 버렸죠. 유이 쿄조로는 숲속을 누비며 만나의 혈기들을 일격에 목을 베어버렸고 혈기들은 추풍나요처럼 쿄조로가 지나간 자리에 목만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혈기를 대체하고 있던 쿄조로 멀리서 인간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으로 뛰어갔는데 손도깨비가 그곳에서 시험자들을 압도적인 신체 능력으로 살해하고 있었죠. 손도깨비는 자신의 부리부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쿄조로를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도 겁을 먹지 않다니 대단하다며 칭찬했고 너도 이젤처럼 죽여주마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도깨비의 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쿄조로가 바닥에 착지한 뒤 희생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며 그대로 시험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압도적인 결과로 끝나자 우베야시 당규는 직접 나와 쿄조로를 만났는데 쿄조로의 이마에는 반점이 드러나 있었기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합격을 축하한다며 어서 더욱 실적을 쌓아 아버지에 이어 염주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라고 했죠. 그렇게 집에 돌아간 쿄조로 동생 센조로는 형의 합격을 축하했고 아버지 신지로는 쿄조로의 이마를 보더니 난데없이 목검을 집어들었고 다짜고짜 지금부터 나와 대리를 하자고 하며 쿄조로에게 목검을 던졌습니다. 그리고서는 화염의 호흡을 시화한 뒤 진심으로 쿄조로에게 공격을 했죠. 쿄조로는 그의 눈을 번뜩이며 신주로의 공격들을 전부 피해버렸고 쿄조로 역시 화염의 호흡을 시전하며 칼을 날려버렸습니다. 신주로는 그의 너 이 녀석 화염의 호흡을? 이라고 하며 덜썩 주저앉았죠. 신주로는 어린 시절 쿄조로의 천재성을 보고선 기대를 했는데 쿄조로의 검술을 사용하는 형태가 화염의 호흡이 아닌 다른 형태라는 걸 알고 좌절했었습니다. 신주로는 먼 옛날 신주로가 써놓은 수기에 최초의 전집중 호흡의 검사는 해호흡의 검사였으며 모든 호흡의 검술이 그에게서 파생되었다고 쓰여 있었기에 화염의 호흡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던 신주로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쿄조로는 전생에 자신의 말도 안 되는 강함을 시기 질투하던 이들의 눈빛을 많이 받았기에 신주로의 그러한 마음을 읽었고 애초에 전생에서 모든 검술의 형태를 다 마스터했었기에 이번엔 신주로에게 일부러 화염의 호흡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주로는 이 정도면 화염의 호흡으로도 최강의 검사가 될 수 있을 거라며
쿄조로에게 처음으로 응원의 말 건넸고 어서 실적을 쌓아 염주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했죠. 그렇게 쿄조로는 본격적으로 귀살대 임무를 받게 되었고 만나는 혈기마다 화끈하게 베어버리며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전생에서는 엄청나게 조용하고 참호했던 요리이치였는데 어쩐지 쿄조로로 다시 태어나게 되자 일상의 모든 것에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죠. 온몸의 에너지가 과다하게 끌어넘치는 바람에 밥도 열정적으로 먹게 되었고 임무도 열정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정적으로 대하다 보니 귀살대 생활 1년 만에 전생에 요리치로 평생 살아갈 때 친해진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쿄조로는 혈기가 출몰한 것 같다는 정보를 받고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낯익은 집이 보였고 그곳에 있는 이들은 모두 혈기에 당해 죽어있는 상태로 보였죠. 쿄조로는 그에 잠시 묵념을 한 뒤 그들을 수습해주려고 했는데 바닥에 빗자국이 길에 이어져 있어 아직 생존자가 있다는 걸 유추하고 그곳으로 따라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흔적을 쫓아가 보니 얼마 안 가 어떤 소년과 소녀가 있었고 소녀는 인간, 소녀는 혈기로 보였죠. 소녀는 혈기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보였고 이성을 잃고 소년을 공격하고 있는 걸로 보였기에 쿄조로는 그 혈기의 목을 베어 소년을 구해야 했다는 생각으로 뛰어들며 쿄조로는 네리코의 목을 베기 위해 칼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탄지로가 제발 내 동생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고 쿄조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혈기는 죽여야 한다고 칼을 휘둘렀는데 순간 탄지로의 얼굴을 보고 칼날을 뒤로 돌려 칼등으로 네리코를 쳤습니다. 쿄조로는 탄지로를 보고 설마 너 카마도 가문의 아이인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그걸 어떻게 하셨죠? 라고 했죠. 쿄조로는 그 귀걸이는 예전에 내가 카마도 가문의 사내에게 준 것이거든 이라고 했고 탄지로는 이 귀걸이는 저희 가문 대대로 물려받은 귀걸이인데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그 말을 일단 나중에 하고 먼저 너의 동생을 처리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쓰러져 있는 네지코에 뛰어들며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또다시 이렇게 새로운 장편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었네요. 요리치의 막강한 전투력과 노련함이 쿄조로의 열혈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귀멸의 칼날이 흘러갈지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